자, 페이지 112쪽 보시면 열역학, 열과 열역학 과정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 온도가 있어요. 온도. 온도의 정의는 얼마나 물체가 차고 따뜻한지를 수치화시킨 게 온도의 정의입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른 정의가 있긴 있거든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또 온도의 또 다른 정의예요. 자,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들은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요거 나타난 게 절대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표현해 준 게 보다 절대 온도다라는 거예요. 온도는 크게 섭씨 온도, 절대 온도, 뭐 화씨 온도도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니까 지금은 건드리지 않을게. 섭씨 온도 정의가 뭐냐면 얘는 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섭씨 온도는 물의 녹는 점, 얼음이 녹는 점이죠.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0으로. 그리고 물이 끓는 현상, 끓는 점을 얼마로 잡았다? 100으로 잡았어요. 이게 섭씨 온도의 기준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씨 온도는 바닷물이 어는 걸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근데 화씨 온도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섭씨하고 화씨를 따질 때 화씨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닷물이 어는 걸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바닷물보다 물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얼잖아요.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물이 어는 건 32더라고. 그 다음에 물이 끓는 건 212예요. 똑같은 현상을 얘는 몇 등분했고 100등분했고 화씨 온도는 몇 등분했고 212하고 32니까 180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맞추고 비율을 맞춰. 그래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데 뭐 5분의 90 플러스 3분의 2, 32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게 다 그 비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고요. 화씨는 영국 문화권 애들만 보통 쓰잖아요, 그죠? 예, 미국 놈들하고 영국 애들, 보통 애들만 쓰기 때문에 예, 잘 안 쓰는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절대 온도는 입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를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기준을 정한 거예요. 입자 운동이 아예 멈춰버린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 자, 이게 0켈빈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0켈빈보다 더 낮은 온도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입자 운동이 멈췄는데 그 멈춘 것보다 더 느린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 아신 분 알잖아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273도씨다. 뭐 뒤에 소점 붙는데 소점 날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냐?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만 더한다? 273이라는 숫자만 더하자고. 저게 절대 온도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절대 온도의 단위는 뭐라고 써? K라고 쓰고 뭐라 읽어? 켈빈이라고 읽으세요. 제발 KK 그러지 말고 5000K, 6000K 막 그렇게들 읽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들 많이 읽습니다. 지적질을 하세요. 켈빈인데요 라고 근본 없이 K는 뭡니까? 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는 저렇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열이 뭐냐? 에너지. 열이 뭔지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확인해봤더니 열은 곧 뭐더라? 에너지더라. 물체의 온도를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그게 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의 양을 따지는데 그걸 뭐라 불러? 열량. 기호는 Q라고 씁니다. 열량. 여러분들 열량 단위는 뭘 쓸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뭐 할 때 맨날 나오는 단어예요.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게 열량의 단위입니다. 밥을 얼마를 먹었으면 그걸 다 태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뭐 운동을 해야 되고 있다는 얘기 맨날 하잖아, 그치? 그래서 1킬로칼로리의 정의가 뭐냐? 이 1킬로칼로리의 정의는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1kcal의 정의예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뭐다? 1kcal의 정의입니다. 근데 열이 곧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라 그랬죠. 에너지 단위 뭐였더라 우리 배웠잖아. 대문자 J라고 쓰고 뭐라는 거? 줄. 그러면 얘도 에너지의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통 열량할 때만 쓰긴 하지만, 그러면 킬로칼로리하고 줄하고의 양적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상식. 1킬로칼로리는 몇 줄이다? 4200줄이. 여러분들 밥 한 공기 몇 킬로칼로리야? 대충 따지면 300? 밥 한 공기가 300이나 돼? 200? 갑자기 또 바꿔. 자, 200이라고 하자. 밥 한 공기 200 킬로칼로리라고 하자. 그러면 몇 줄에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4200을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저거를 다 내가 내 몸뚱이를 들어 올리는 일, 계단을 올라간다 치자. 그럼 몇 미터를 올라가야 되나 한번 계산해 볼게.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질량은 100kg짜리라고 합시다. 덩어리 100kg짜리가 계단 올라갈 거야. 개 힘들겠죠? 가볼게요. 200 곱하기 줄이니까 4200 곱해야죠. mgh, m 질량 100, 중력가속도 10이라 계산해. 곱하기 h. 와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h가 얼마예요? 와씨. 계산 8, 40 미터. 100kg짜리를 840m 들어 올려야 돼. 수직 높이 840m를 밥 한 공기 태우는데 곧. 근데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긴 있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해도 체온 유지해야 되고 심장 뛰어야 되고 소화기관 등등등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누워만 해서 지체놀이 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500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 성인 남자가 2,000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었네? 2,500을 먹었네? 와씨, 500이 남잖아? 와씨, 못 태운다고 이만큼. 곧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 없이 운동만으로 안 돼. 안 돼. 운동만으로 하려면 하루에 10km씩 걸으면 돼. 10km를 걸어. 와씨, 힘들죠? 만보가 아니라 10km. 10km면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걸어야 돼요. 바삐, 쉼 없이. 좀 빨리 걸으시는 분이 한 2시간이면 걷긴 하거든요. 갯담방에. 그래야 겨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다이어트는 운동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분은 소화기 계통에 큰 심각한 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화도 잘 되는데, 그럼 호르몬 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티록신 과다로 인해서 뭔가 병이에요.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많다라는 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거. 자,
그거 할 거예요. 보일 법칙이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알아 찾으시고요. 보일 법칙 할 겁니다.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에요. 자, 기체, 입자, 수도 일정합니다. 똑같은 숫자.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여러분 배웠죠? 저 조건에서 뭐하고 뭐는 기체의 부피는 뭐의 압력에 반비례한다.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이걸 식으로 쓰면 뭐라고 얘기하냐? 온도는 기호를 뭐라고 써요? T. 대문자 T라고 쓸 거예요. 입자 수는 여러분들 화학 배우신 분들 알잖아요. 몰수 뭐라고 써요? 기호 소문자 N이라고 쓰죠. 자, 얘가 일정하다. 온도 분자수가 일정하다. 입자수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부피하고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곱한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PV가 P 다시 V 다시 이게 보일 법칙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이 변화가 없다. 곧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저게 보일 법칙입니다. 식으로 나타낸 게 저거예요. 당연히 P와 V 그래프는 반비례 형태로 띄겠죠. 반비례일 테니까. 자, 일단 저거. 그 다음에 샤를 법칙. 샤를 법칙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뭐가 일정할 때예요? 네,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저렇게만 쓸게요. 압력 일정하고 또 기체 분자수도 일정하다는 조건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합니까? 샤를 법칙. 아니에요. 온도라고 하면 안 돼요. 섭씨 온도에 비례하지 않아요. 온도에 비례하는데 P라 그래. P는 압력이라고.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샤를 법칙을. 그런데 섭씨 온도가 아니에요. 그 온도는 우리 온도 두 개 배웠어. 오늘 따라. 섭씨 온도 아니면 뭐겠냐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섭씨 온도에 비례하면 말도 안 돼. 섭씨 온도 0도씨야. 그럼 부피가 0이야? 말이 안 되잖아.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 T분의 V는 T 다시 V 다시 이 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어떻게 돼?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비례한다는 뜻이야. 저 대분자 T는 뭐다? 절대 온도를 뜻한다. 기호 기억하셔야 돼요. P 압력, V 부피, N은 몰수, T는 온도, 절대 온도.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3학년 화학 배우는 애. 아보가드로 법칙 혹시 아시는 분? 아보가드로라고 있어. 아보카토는 먹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야 이씨. 나 수업 한 20년 넘게 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 하는데 아보카토라고 얘기하는 네가 처음이야. 유일한데? 와 인상적이야. 자, 아보가드로 되게 유명한 화학자예요. 슬퍼하겠는데 내가 아보가드로 변했다고. 자,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같은 기체 입자수가 들어있다.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압력, 동일한 부피, 동일한 공간, 동일한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다? 같은 입자수가 들어있다. 오케이? 자, 요걸 식으로 쓰면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P, T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기체 분자수에 비례한다. 아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10개 있을 때가 10리터였대. 20개 있으면 20리터겠지. 물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당연히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그걸 나타내는 식이에요. 기체 종류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완전히 화학에서 쓰는 식이거든요. 맞아요. 화학에서 주로 쓰는 식이에요. 요 세 개를 합쳐서 만든 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화학에서 개 많이 쓰는 식이에요. 뭐라 본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말도 길죠. 이상기체 식에 잘 맞는 기체는 아이디얼 기체예요. 이상한 기체가 아니라 훌륭한 기체, 식에 잘 들어맞는 기체라는 뜻이라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개많이 써요 저거. 이것만 쓰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다 여기 녹아 있는 거야. 이거 하나면 다 돼. 뭐가 일정한지만 찾고 그럼 비례인지 반대인지 다 된단 말이야. 오케이. P 뭐예요? 압력. V 뭐예요? 부피. N 몰수 기체 분자 수. R은 기체 상수라 부르는 놈이야. 상수. 일정한 가. T는 뭐?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라고 기억해주세요. 절대 온도. 그래서 니들이 기억할 건 PV는 nRT. 오케이? 여태까지 했던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다 섞은 게 이거라고. 봐봐. n하고 t가 일정해. n 상수니까 그럼 뭐야? 이 둘이 곱한 게 일정하다. 보일 법칙. 맞아. 저 세 개 섞은 거라고. 이거 기억해. 이게 뭐라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화학하면서 개많이 해요. 영재고 준비할 때 개많이 해요. 진짜로. 지금 기억해. PV는 nRT. 자,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일단 열역학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한 거야. PV는 nRT.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기체 아니다. 내부 에너지 해야 된다. 원래 이거 다 증명해야 되는데요. 내부 에너지는 저는 기호를 U라고 씁니다. 저 U자예요. 왜 각지게 썼냐? 각 안지게 쓰면 U자하고 V자가 보통 헷갈려서 보통 저렇게 각지게 날 가르쳤던 교수가 졌다고 쓰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U를 뜻합니다. 얘는 운동 에너지를 뜻해요.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인력, 반발력 이런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없이 운동 에너지만 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곧 운동 에너지라 얘기합니다. 고등과정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내부 에너지는 요거는 식을 하나 그냥 쓸게요. 아이씨, 요거 하나만 씁시다. 요게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저건 나중에 물리2 배우시는 분 저거 왜 저렇게 나오는지 증명을 해드려요. 지금은 안 합니다. 해봤자 여러분 표정만 나빠지고 표정이 날 잡아 죽여라 뭐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중에 물리2 하면 그때 가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N은 마찬가지 몰수고요. 기체 밀접수.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PV는 nRT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더. 자, 기체가 하는 일. 자,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여기 기체가 있어요. 이 바깥의 압력이 P였어요. 근데 얘는 뭐냐? 피스톤이에요.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스톤. 마찰 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런 상태인데 내가 여기다 열을 가했어요. 기체한테. 기체를 뜨겁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 피스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에요. 그런데 저 기체를 뜨겁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처음 상태보다 당연히 피스톤은 움직이겠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이 피스톤이 이만큼 밀려갔다 치자고. 얼마만큼? S만큼. 여러분 압력 혹시 기억나요? 압력식?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것도. 압력은 어떻게 구한다? 단위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저게 압력의 정의입니다. 이걸 식으로 쓰면 뭐라고 써? P는 A분의 F라고 해요. A는 뭐예요? 면적. F는 힘. 압력 단위 뭐예요? 야, 식을 알면 단위 나오잖아. 힘의 단위
뉴턴. 면적 단위 제곱미터. 그럼 뭐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거를 뭐라 불러요? 사람 이름 나와요. 암적 단위 파스칼. 뭐라고? 파스칼. 저게 압력 단위입니다. 맨날 수학 시간에 일기압 해가지고 ATM만 배우잖아. 그건 근본 없는 단위고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학생한테 근본이 없대요. 일단 얘기하지 말고. 자, 이게 압력 단위거든요. 자,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서 기체를 줬더니 열을 줬더니 기체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가 이 피스톤을 밀어버렸다고. 이 피스톤의 면적이 얼마짜리였냐? A였다라고 치면 분명히 뭐 바깥에서 압력 P만큼이 있었잖아. 그걸 이겨내고 버티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힘이 더 세진 거지. 그래서 그걸 밀어버린 거야. 그럼 이거를 기체가 저 피스톤을 힘을 줘서 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뭐 했다? 기체가 일을 하는 거야. 힘을 줘서 밀어버렸잖아. 막고 있는데 바깥에서 힘 줘서 밀어버렸으니까 저 막고 있는 걸 밀어버리는 일을 해줬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일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맞아. 자, 힘이 얼마일까요? 요식 쓸 거예요. 압력에다가 뭘 곱한 거? 면적 곱한 거죠. 바깥의 압력이 P예요. 피스톤의 면적이 A예요. 그럼 힘이 얼마라고? P 곱하기 A예요. 곱하기 S예요. 요거 뭐죠? 요거 면적이고요. 요거 이동한 거리예요. 면적에다 거리 곱한 게 뭐예요? 부피예요. 요게 델타 V예요. 부피 변화래. 맞아. 그래서 다시 나온다. W는 P 델타 V. 이게 알될식. 식 개만이었는데 연락하기도 필요한 식은 딱 3개. PV는 NRT. 내부 에너지식 U는 2분의 3 NRT. 기체가 하는 일 W는 P 델타 V. 요 3개가 기본입니다. 이 3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연락하기. 전부 다. 근데 놀기 위해서 식이 뭔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데 요거 중요한 거 델타 V가 0보다 커요. 우리말로 하면 뭐야? 부피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중요해. 이거는 기체가 일을 한 거예요. 델타 V가 음수예요. 그 부피가 감소했죠? 그럼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이거 구분하는 게 연력학에서는 진짜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똑같아요. 기체가 일을 해요. 기체의 에너지는 줄어요. 기체가 일을 받아요. 그럼 기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 이걸 하나씩 따질 거라고. 오케이. 여기에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옵니다. 연력학 제1법칙.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열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그대 써볼게요. 요거. 자, 저거 가지고 써볼게요. 기체한테 뭐 Q만큼의 열을 줬어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피스톤을 훅 밀어줬죠.
그래서 뭐라는 식이 나오냐?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라는 식이 나와. 자, 이 식 뭐야? 기체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고요. 일부는 바깥의 기체의 부피를 늘리면서 일하는 데 썼다, 그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1,000만 원. 그래놓고 와 생활비 하는데 800만 원 썼네. 나머지 200만 원은 저금했네.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일부는 본인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고 일부는 부피를 높이는 데 썼다. 기체 부피가 커질 테니까 그거라고.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연력학 제1법칙. 오케이. 중요한 건 연력학에서 따지는 건 뻔해요. 물리만에서는 진짜 뻔해요. 열을 흡수했냐, 열을 방출했냐. 기체가 일을 했나, 기체가 일을 받았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나. 이것만 따질 줄 알면 끝나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요것들.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 W는 P 델타 V,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여기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일단 기본은 됐고요. 인정 뭘 해야 되냐? 그래프 PV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자, 그러면 다음 단원이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열역학 다 합쳐서 뭐 뒤에 한 단원 더 있긴 한데 그거 합쳐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 단원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올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되게 어려워요. 라이트하게만 갈 겁니다. 뭔지라는 정도만.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달리 간다. 이따일 거예요. 이거는 물리를 어느 정도 잘 하는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애들이 하면 오 신기해 좋아 이런 느낌인데 물리 기본도 없는데 이거부터 하면 와씨 뭔가 애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되게 라이트하게만 갈 거고요. 맨 뒤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핵 에너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되게 라이트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치가 되게 라이트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되게 짧게 갈 거거든요. 그거 심하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음 시간에 연력학을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숙제가 없어요. 대신 복습만 하세요. 오늘 가르쳐준 식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기를 했고요. 자, 연력학이 뭐하는 학문이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 있죠? 이거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엔진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자, 엔진의 효율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효율 100년 동안 개 많이 발전했어요. 엔진 효율 연료를 100을 태워요. 그랬을 때 내가 바퀴를 굴리는데 얼마만큼을 쓸 수 있겠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얘기해봐. 틀리면 때리냐? 80. 절대 안 나와요. 80% 만들면 너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벌 거예요. 진짜로 미친듯이.
50택도 없어요. 10은 너무하잖아. 쓰레기냐. 100년 동안 개발전했다고 라고 했잖아. 20% 중반 후반 나와요. 이제 곧 100을 태웠는데 75는 다 4분의 3은 다 쓸데없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다 끌어내가 등등 뭐 하이브리드 등등 해가지고 한도 하이브리드 해봤자 30% 안 나와요. 그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좀 더 높이 쓸 수 있을까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에요. 엔진, 열기관이라 부르는 건데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역학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거에 대한 효율을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워요. 나중 되면 수식적으로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게 생겼을 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학문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자, 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갑시다. 뭐 PV는 nRT 이거랑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 저게 내부 에너지. 기체가 하는 일, 기체의 1 W는 P 델타 V. 여러분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델타 V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한 거야. 팽창. 기체가 일을 한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맨날 일을 했냐, 일 받았냐 이런 거 따진다고. 델타 V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압축, 수축. 그러면 기체가 일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열역학 제1법칙.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요걸 가지고 저 식 4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엔진 같은 거 PV 그래프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로축 V, 세로축 P.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바뀐다. A점에서 시작해서 B, C, D를 거칠 거다. 이렇게 순환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각각의 과정들이 무슨 과정이고 각각의 과정에선 열을 흡수했는지 일을 했는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이런 걸 하나씩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어차피 맛만 보는 건데 한번 맛만 봅시다. 1번 A, B 과정을 한번 볼까요? A에서 B로 넘어갔어요. 뭐가 일정해요?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 뭐가 일정하냐고. 부피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적 과정이라고 해요. 이 적자가 최적할 때 그 적자예요. 부피를 뜻합니다. 쌀 적자 같은 그 적이에요. 정적,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등적, 정적 똑같은 말이야. 뭐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Q는 연락각 법칙 쓰는 거야. Q1 완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잠깐만 봐요. 뭐가 일정했죠? 부피가 일정했죠. 부피 변화가 없으면 기체가 일하거나 일 받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게 0이에요. 오. 얘가 0이면 온도가 증가했나 감소했나 따질 거거든요. 이때 뭘 써야 돼? PV는 nRT. 이걸 써먹어야 돼. 뭐가 일정해? 똑같은 기체수니까 얘는 상수고 얘가 일정한 거야. 근데 뭐가 커졌죠? V도 일정하지? P가 커졌어. 그럼 온도 어떻게 됐어? 커졌죠?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어. 내부 에너지가 왜 증가했지? 기체가 열을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이런 걸 따질 거야. A, B 같이 이제 B, C 갈 거고 C, D 갈 거고 D, A 갈 거고 그럼 전체 과정에서 흡수하는 건 얼마고 방출하는 얼마 등등등 이런 걸 다 따질 거라. 이걸 가지고 어떤 과정을 반복하면 효과적이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거야.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 걸 따지는 학문이 연력학 학문이에요. 나중에 어디서도 배운다고? 화학에서도 배워. 열화학이라고 해서 화학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식은 똑같습니다.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럴 뿐이지 식은 기본적으로 똑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은 연력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식들 정리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과정 하나하나 다 뜯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열기관 효율 어떻게 구하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다음 주 숙제 있다 없다? 없어. 다음 주는 시험이 뭘 봐요? 오늘 풀이가 된 역학적 에너지 보조법칙 1과 에너지 단위기가 시험이니까 제발 시험 공부 좀 하고 평균이 그래도 50은 넘어야 되지 않겠니? 기본 점수가 20 그런 분 주면 그러지 않을까? 공부 좀 해. 자 여기까지 할게.